프리베프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샤쌤입니다. 오늘은 토르플 1단계 어휘 문법 영역 14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오늘 어떤 내용 배우게 될지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어서 형용사 어휘들을 볼 거고요. 오늘은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그리고 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살펴볼 형용사 어휘들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부유한 부자의라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 있었죠. bogатый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얘는 의미가 두 개예요. 불쌍한이라는 의미로도 쓰고 혹은 가난한이라는 의미로도 쓰거든요. бедный. 혹은 만족해야 하는 이라는 만족스러운 이라는 의미인 довольный. 이 세 개의 형용사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예문이 구성이 되는지 예문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거를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할 수 있겠죠.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богатые люди помогают бедным людям.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혹은 이때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자주 돌봐주곤 합니다. 러시아로 또 어떻게 될까요? Я часто ухаживаю за бедными детьми, у которых нет родителей. 문장이 조금 길죠? 나는 자주, 우리 ухаживат이라고 하면은 얘도 뒤에 반드시 자 플러스 조격 형태가 따라 나오는 동사인데요. 얘는 문법에서는 거의 등장 안 하니까는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얘는 돌봐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애기 예쁘다고 돌보는 게 아니라 밥도 먹여주고 씻겨도 주고 이런 의미로서의 우하주바치 돌봐주다거든요. 얘는 병간호하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여요. 나는 자주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준다. 어떤 불쌍한 아이들? 부모님이 없는. 우리 러시아어에서 없는 거 나타낼 때 생격으로 썼죠. 부모님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자주 돌봐준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우리 집에는 되게 만족해하고 그리고 행복한 강아지가 있어요. 가족들이 되게 잘해주나 봐요.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у нас дома. 우리한테 집에는 довольная 엄청 만족해하고 이 счастливая собака 행복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 개 형용사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할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알맞은 표현 딱 하나 고르는 건데요. в этом новом дорогом районе живут только 띵띵띵 류지라고 했어요. 이 새로 생긴 우리 나라고이 하면 비싼이란 뜻이었죠. 비싼. 라이온이라고 하면 지역이에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새로 생긴 비싼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 많이 살겠죠. 그럼 신도시에다가 비싼 동네니까는 어떤 사람들만 살까요? bogатые люди, 부유한 사람들만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가난하거나 만족스러운 사람이거나 이거는 조금 의미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알맞은 표현 하나 고르는 문제네요. 문제 보니까 Мы должны помогать 띵띵띵 детям.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도와줘야만 한대요. 그러면 부유한 아이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조금 의미가 이상하겠죠. 우리 bедным 가난한도 되지만 불쌍한, 즉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배번이 올바른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만족하는 애들을 도와줘야 돼야만 합니다. 얘도 조금 의미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Мы пришли с концерта. 우리 прийти 하면은 걸어서 도착하다라는 뜻이었고 스 플러스 생격하면 우리 어디에서부터 아꾸다에 해당되는 표현이었죠. 그럼 우리는 콘서트에서부터 도착을 했는데 부자인 채로 도착해요? 불쌍한 채로 도착해요? 콘서트에서 엄청 만족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공연이 재밌었어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문제는 외번 해주시는 게 제일 올바른 정답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감정이랑 관련된 형용사들을 또 볼 건데요. 첫 번째 행복한 счастливый라는 형용사고 읽을 때 주의하실 게 счастливый 다 읽는 게 아니라 счастливый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우울한 грустный 이때도 발음 주의하실 게 грустный가 아니라 때 묵음 грустный 그 다음 즐거운 밝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веселый 이렇게 세 개의 형용사가 또 예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 만족한대요. 러시아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счастливые люди всегда довольны своей жизнью 라고 했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나볼네라는 애도 단어미형 수러예요. 나볼린 얘가 기본 형태 만족하다라는 거고 얘도 무엇에 만족하는지 족격이 따라 나오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한대요. 다볼린도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은 단어미형 문법에 문제 나오지는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어휘라서. 그래서 얘도 이런 애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울한 빛가가 길을 따라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나 봐요.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자, грустная вика идет по улице 할 수 있겠고 나 마지막 나는 밝은 노래 막 즐거운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대요. 러시아로 어떻게 될까요? Я люблю слушать веселые песни 할 수 있겠죠? веселы는 뭐 밝은 노래, 즐거운 노래도 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 써서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사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보고 어떤 것들이 답이 될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가능한 모든 답변 또 다 고르는 복수 정답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부터 먼저 보니까 В этой 띵띵띵 семье много любов이라고 했어요. 이 가족한테는 이 가정에는 우리 любов이라고 하면은 любить 사랑하다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사랑이라는 여성 명사인데요. много 다음에 생격 형태로 변했네요. 애정이 막 넘친대요. 그럼 어떤 가정에 애정이 넘치는지를 골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번에 счастливый 이 행복한 가정에는 애정이 흘러넘칩니다. 말 되지 않을까요?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 배번 грустный 우울한 이 우울한 가정에는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배번은 아니겠고 그 다음 배번 веселый 그럼 이 밝은 가정에는 이 즐거운 가정에는 또 애정이 흘러넘칩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번, 배번 둘 다 또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알맞은 표현 하나만 딱 고르는 건데요. 또 문제를 보니까 Мы не сдали выпускной экзамен. 우리 выпускной 하면은 졸업의. 졸업 시험을 통과를 못했대요. 그래서 поэтому все очень 그래서 모두가 엄청 우울해 있겠죠. 낙담해 있겠죠. 그러면 배번에 грустны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망쳤는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6개 형용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볼 문법 개념은 우리 비교급, 얘가 얘보다 더 뭐뭐하다. 혹은 최상급, 얘가 가장 이거 해요. 그리고 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비교급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비교급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문제 볼 때 아이가 비교급이네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부사 앞에 몰리 더 뭐뭐하다, 메니 덜 뭐뭐하다 요런 애들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는 말할 때보다는 텍스트상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문어체 형태니까 얘는 요런 게 있구나, 몰리에나 메니에가 비교의 의미로 쓰이는 애들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 형용사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때 이렇게 생겼죠. 부사어미는요? 오로 끝나는 게 부사어미죠. 얘네 끝에 어미를 지우고 끝에 얘 혹은 얘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게 비교급 어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В Москве более холодно, чем в Сеуле. 모스크바에서가 서울에서보다 훨씬 더 춥대요. 우리 그냥 홀럿만 하면은 추워요인데 앞에 몰리를 붙임으로써 더 춥습니다. 할 수 있겠죠? 바꿔서 메니에 홀럿 하면 덜 춥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Максим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быстрее, чем я 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быстрый, 빠른 아니면 부사 형태로 해도 быстро 요렇게 끝나는 애인데 끝에 요거 어미 지우고 얘를 붙여서 быстрее 하면 더 빠르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심은 나보다 러시아어로 말을 더 빨리 합니다. 라는 의미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형용사 형태를 봤는데 방금 전에 제가 비교급 어미가 끝에 얘 혹은 얘라는 형태가 붙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 부사의 모양이랑 완전히 좀 달라지는 불규칙한 비교급들인데요. 얘네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하라쇼, 하로쉬의 비교급. 더 좋게라고 할 때는 하로쉐 하는 게 아니라 루쉐라는 형태로 변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플로허, 플라호이, 나쁘게의 비교급은 후제.
이게 더 후죠. 이렇게 기억하면 또 얘도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아예 원형이랑 형태가 달라져 버리죠. 그 다음 얘는 의미가 두 개인데요. 더 크게 발쇼의 비교급이기도 하고요. 더 많게 문호거의 비교급이기도 하거든요. 얘는 몰쉐라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의미가 두 개예요. 더 작게 그럼 말린기의 비교급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말러의 비교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맨쉐. 얘도 원형이랑 달라지긴 하지만은 몰쉐, 맨쉐 얘네 두 개는 좀 비슷하게 생겨서 같이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타르. 늙은 오래된의 비교급이 스타르쉬예요. 그래서 우리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이라고 할 때 스타르쉬 했던 형사 기억나시죠? 그 형용사가 이 비교급에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말라도의 젊은 의 비교급은 mlad시. 그래서 우리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할 때 mlad시 브랏 했었잖아요. 그 형용사도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라도이는 비교급이 두 개예요. mlad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라도이에서 바꿔서 말로쉐 이렇게 하셔도 동일해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키가 더 크다 혹은 더 높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브이소키의 비교급도 이렇게 됩니다. 브이쉐. 자, 이거 말고도 불규칙 비교급들 훨씬 더 많긴 하지만은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비교급이라는 게 뭐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더 뭐뭐하다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방법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챔이에요. 비교급 챔 해가지고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비교 대상인 A와 B는 항상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주격이면 주격, 생격이면 생격, 장소면 장소 똑같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생격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생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조건 다 생격으로 쓰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였죠? 그래서 우리 챔을 썼을 때 비교급 챔 주격이었을 때 우리 방금 전에 아랑 배랑 똑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격 비교급 챔 주격이었을 경우에만 이 챔 주격 대신에 생격으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주격이 아닌 다른 형태는 생격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예문을 보니까 첫 번째 모스크바에 몰리에 홀러드나 챔시올리 모스크바에서가 서울에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이렇게 챔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겠고 비교 대상 모스크바에 시올리 장소 전치격 장소 전치격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또 막심 가바릿 바루스키 브이스트리 미냐 얘는 우리 아까 앞에서는 챔야라고 나왔었거든요. 막심이 나보다 러시아를 더 빠르게 얘기해. 근데 여기서 비교 대상은 막심, 야, 주격이잖아요. 이거 대신에 미냐라고 해줘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생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왜? 비교 대상이 주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챔 혹은 생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얘가 얘보다 이만큼 더 뭐뭐 하기는 한데 이거 정도만큼 뭐뭐 하다라는 비교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 플러스 수량 대격을 써서 나 스꼴 거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이라는 비교 정도가 돼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보니까 나 스꼴 것의 스타르쉬미냐라고 해서 우리 스타르쉬 하면은 나이가 더 많은 하는 비교급이었죠. 너 나보다 몇 살이나 더 많아? 몇 살만큼 더 많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 야 스타르쉬 집이야 나 삐아찔리 내가 너보다 5살은 더 많지 5살만큼이라는 비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은 비교급 모양 비교 대상 나타내는 방법 챔이랑 생격 다음 비교 정도하는 나 플러스 수량 대격 요렇게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비교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우미냐 몰리에 띵띵띵 끄니가 최무집이야. 너한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거한 책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몰리에나 메니에 같은 애들은 형용사나 부사 형태 바로 앞에 몰리에를 붙였었죠. 그리고 끄니가가 여성명사니까는 요거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몰리 인테리에스나야 끄니가가 되겠고 배번의 인테리에스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랑 명사랑 함께 같이 못 써요. 그 다음 배번의 인테리에스니에는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몰리 인테리에스나야 하시던지 혹은 인테리에스니에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몰리 인테리에스니에 둘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변하면 아까 제가 비교급 어미가
얘 혹은 얘라고 했죠. 얘도 비교급 부사가 돼버려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부사랑 명사랑 같이 못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이유로 또 답이 아니겠죠? 그다음 개번에 신티리에스 얘는 흥미를 가지고서라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보올리에라는 거랑 같이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올리에의 메니의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부사를 쓰던지 혹은 어미 자체를 얘나 얘로 바꾸던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 주의. 그 다음에 이어서도 볼게요. 그래서 소냐 메가이 띵띵띵 츤 올랴라고 했는데 우리 메 같지 하면은 뛰어댕기는 거죠. 그럼 소냐가 올랴보다 더 빠르게 뜁니다 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요. 브이스트러는 그냥 빠르게 라는 일반 부사니까는 얘는 안 되겠죠. 츤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가 비교급이란 소리예요. 그럼 배번에 브이스트리의 우리 부사나 형용사 끝에 어미를 예로 바꾸는 게 비교급이었죠. 그러면 답은 배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배번에 브이스트로이 하면은 얘는 여성 형용사 뭐 생격, 역격, 족격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 다음 개번에 브이스트라야 하면은 얘는 빠른이라는 형용사. 그럼 얘네들은 또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츤이 등장하면은 반드시 비교급. 이렇게 골라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막심 띵띵띵 안드레야 나트리고다. 일단은 츤 안드리. 대신에 생격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죠? 막심이 안드레이보다 3살만큼 나이가 더 많대요. 그럼 이때도 비교 대상 생격, 비교 정도 나 플러스 대격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이 돼야겠고 그럼 아번의 스타르는 얘는 말 그대로 늙은 오래된 하는 형용사니까 얘는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배번의 스타르시가 스타르의 불규칙 비교급이었죠. 그래서 막심이 안드레이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답은 배번이 되겠고요. 나 배번의 스타르임은 얘는 뭐 남성 단수 족격 형용사 변화형아 혹은 복수 역격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도 격변화 이런 거랑 상관없을 것 같고 개번의 스타르쉬는 이 스타르쉬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나이가 더 많은 이라는 형용사고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면 안드레아는 지금 비교 대상 생격으로 바뀌는데 스타르쉬라는 주격이랑 또 같이 못 쓰겠죠. 그래서 항상 이 스타르쉬라는 애는 뒤에 명사 따라서 스타르쉬 브랏, 스타르쉬 씬 이렇게 쓰는 애기 때문에 스타르쉐라는 비교급이랑 또 안 헷갈리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띵띵띵 브이쉐미냐. 우리 브이쉐라고 하면은 브이소끼 키가 큰 높은이라는 애 불규칙 비교급이었죠. 너는 나보다 키가 얼마나 더 크니? 라는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항상 비교 정도는 뭐랑 쓴다고요? 자, 나랑 쓰기로 했죠. 그럼 답 개번 나 сколько ты выше меня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cm 정도는 더 큰데 야 выше тебя на 10cm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교급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을 살펴봤다면 짝꿍으로 최상급도 보셔야겠죠. 최상급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가장 이거한, 가장 최고의라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 필요 없겠고 비교 정도도 필요 없어요. 그럼 최상급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형용사, 명사 앞에 쌈의라는 걸 붙이시면은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쌈의가 형용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명사 따라서 격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Я только что прочитал самую интересную книгу. 우리 только что 하면 무슨 뜻이었죠? 저 같이 해서 지금 막이란 뜻이었고요. 나는 지금 막 가장 재밌는 책을 읽었대요. 얘는 대격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여성 대격어미 самую интересную книгу가 된 거겠고 그 다음 거도 볼게요. 막심 живет в самом большом доме в Корее. 막심은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살고 있대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서 살다 장소 전치격이라서 в самом большом дом에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최상급은 뭐 비교 대상 이런 거 알 필요 없으니까 쌈을만 알면 되겠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브루스커 무제의 러시아 박물관에서는 야 우비질 봤대요. 그럼 우리 우비제치라고 하면은 뒤에 반드시 대격 형태가 따라 나와서 무엇이 보이다, 무엇을 보다 할 때 쓰는 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이거한 것을 본 건데 그럼 대격이니까는 일단 배번밖에 답이 안 되겠네요. 싸무요 나라구요 마트리오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마트리오시카를 이 박물관에서 봤대요. 답 배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라디보스톡 스탈 아드님 이스 띵띵띵 라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알아야 될 표현이 우리 아진 하면은 하나잖아요. 근데 아진 이스 복수생격 하면은 뭐뭐 중 하나라는 표현이 돼요.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에서 이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숫자 격변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족격할 때 했었죠. 스타치 다음에 무엇이 되다 할 때 족격. 그래서 이 아진이라는 숫자가 족격 자리에 놓여서 아드님이 됐다라는 것까지만 또 참고로 볼게요. 그럼 아지니스 복수생격이 오는 애니까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개번이 돼서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비교급이랑 최상급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생긴 모양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우리 부사라는 걸 볼 건데요. 부사 수로 말고 부사라는 걸 볼 건데 일단 부사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 혹은 형용사 혹은 같은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인데요. 바꿔 말하면 명사 제외한 모든 문장 성문들을 꾸며주는 게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볼 건데 첫 번째, 시간부사, 까그다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라는 의미, 란쉐. 그 다음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сейчас. 근데 이제, 찌삐리. 시차스랑 찌삐리랑 둘 다 지금, 이제 의미가 좀 유사한 것 같죠. 근데 얘네 두 개는 의미가 확연히 다른데요. 시차스는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찌삐리는 앞의 상황이랑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상황이 반전될 때 쓰는 지금은 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 먼저 스나찰라. 처음에 최초로 впервые 마침내 наконец 이런 시간 부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빠똠 이런 식으로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 좀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장소 부사. 근데 우리 장소 나타낼 때 이미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제 꾸다가 달라졌었잖아요. 장소 부사도 마찬가지로 그제냐 꾸다냐 달라지는데 일단 그제에 해당되는 장소 부사들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부사 있죠. здес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뚜이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라는 유사한 의미로 쓸 수 있는 부사거든요. 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저기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땀. 그다음 우리 오른쪽에 이미 있다라고 할 때는 스프라바라고 하는데요. 그냥 스프라바만 단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디 쪽에서 오른편에라고 할 때 스프라바 앗 생격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왼쪽에 슬리에바. 이때도 마찬가지 어디 쪽에서 왼편에 할 때 슬리에바 앗 생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위에 나비르호, 아래에 우니수 이런 것들이 장소 관련된 그제 형태의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꾸다, 즉 방향성을 띤 장소 부사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여기에는 zdes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할 때는 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저기에 할 때는 땀 했는데 저기로, 거기로 할 때는 두다라는 부사를 써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우리 오른쪽에 있다라고 할 때는 스프라바였지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할 때는 나프라바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 왼쪽에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슬리에바였지만 이제 왼쪽으로는 날리에바가 돼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안 헷갈리도록 주의.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라고 할 때는 나비르후였죠. 근데 위로 할 때는 나비르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아래로 밑으로 할 때는 브니주라고 하거든요. 아래에서 할 때는 브니주라고 하는데 이제 아래로라는 방향성을 띠는 장소가 되면은 브니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실게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 제가 안 썼는데 프리아머 하면은 직진에서 곧장 쭉이라는 또 방향성을 띤 부사거든요. 그래서 얘도 꾸다 형태에 해당되는 장소 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빈도부사. 깍차스터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 빈도부사를 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 항상 시그다라든지 가끔씩 이나그다 혹은 드물게 차스터의 반대죠. 리에트거. 그 다음 얘는
같이 해서 니까그다니 단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라는 개념 빈도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바스타얀너 마지막 매년 예제고드너 이런 것들이 빈도부사에 속하는데 얘는 예제고드너 뿐만 아니라 예제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빈도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미시아츠너 하면은 미시아츠 달에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매달이라든지 혹은 예제 드니에브너라고 하면은 뭔가 제니랑 좀 비슷하지 않아 매일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알 필요는 없지만은 예제로 시작하면은 다 빈도부사구나. 이 정도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도부사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행부사 깍 노얼거 얼마 동안에 해당되는 지속과 관련된 표현들도 있겠죠. 노얼거 오랫동안, 니 노얼거 잠깐 동안 이런 부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량부사 스꼴거 얼마나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문어거 많게, 말러 적게, 니에스꼴거 몇몇 개 이런 것들이 수량 관련된 부사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 정도의 부사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용사 어미 요거 떼고 오 붙이면은 또 부사되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 쉬에서 떼고 하라쇼 좋게 잘 이렇게 되는 애들도 부사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형태도 같이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사들이 또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야 띵띵띵 뽀냐 что сказать 알 얘기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뽀냐 하면은 빠냐치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얘는 과거 동사일 때 강세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남성일 때는 뽀냐 여성일 때는 강세가 제일 뒤로 가서 야 빠닐라 이렇게 되고요. 복수일 때는 다시 강세가 앞으로 와서 아니 뽀닐리가 돼요. 아무튼 나는 알았대요. что сказать 알 얘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번에 나까니츠 마침내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말이 되는 정답일 것 같고 впервые 최초에 이해했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навсегда 항상 이해했습니다. 항상은 빈도부사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 번 반복될 때 쓰는 거는 빠냐치 완료상이 아니라 불완료상 빠니마치 이런 게 돼야지 또 답이 됐을 거예요. 그럼 도올거는 오랫동안 지속 우리 지속도 불완료랑 쓴다라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럼 얘네들은 동사 상 때문에 아예 또 틀린 형태의 답이 되겠죠? 여기서는 마침내 알 얘기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알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의미상 제일 적절한 부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니까는 Вчера я ездил в Барселону. 어저께 내가 바르셀로나로 갔다 왔죠. 그래서 я был 띵띵띵 всего полдня라고 했는데 우리 всего 라고 하면은 총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 다음에 우리 볼젠 하면은 반나절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всего 때문에 얘가 생격으로 바뀌었다 정도만 좀 참고로 볼게요. 그럼 나는 거기에 총 반나절 동안 있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VT 동사 자체가 대표적으로 그제 형태의 장소 와야 되는 애지 않나요? 그러면 답은 아번. 땀 всего полдня. 저는 거기에 총 반나절 동안 있었습니다가 되겠죠. 뚜다는 거기로니까 꾸다. 슈다 여기로 마찬가지 꾸다. 느제시는 그제긴 한데 내가 어저께 이미 바르셀로나 갔다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었다지 여기에 있었다는 좀 의미상 안 맞겠죠. 그래서 개번은 의미 때문에 또 말이 안 되는 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도 볼게요.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находится 띵띵띵 от большого стадион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학교는 큰 경기장 쪽에서부터 이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우리 아까 at랑 같이 써서 어디 쪽에서 오른쪽에, 어디 쪽에서 왼쪽에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럼 배번밖에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스프라바 생격해서 어디 쪽에서 오른쪽에 큰 경기장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가 되겠고 자매품으로 슬리에바 생격하면은 어디에서 왼쪽에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얘네 말고도 우리 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달리꼬, 니달리꼬. 얘도 멀어요, 멀지 않아요 라는 부사처럼 쓰이는 애인데 어디 쪽에서 먼 곳에 멀지 않은 곳에 할 때도 아생격 제가 반드시 세트로 따라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쪽에서부터는 아생격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는 뒤에 아트 따라 넣을 수 없었고 나프라버는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 브리아머는 직진해서 곧장 가는 거, 얘네들은 꾸다에 해당되는 장소 부사기 때문에 나하지자 위치하다랑은 또 같이 못 쓰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디제 띵띵띵 빠똥 빠브리니제 날리에버라고 했는데 우리 이디제라고 하면 있지. 걸어가다 동사의 명령문이에요. 그럼 걸어가다는 어디로 걸어가다 꾸다 형태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버네지지 여기에서 아니겠고 땀 거기에서도 아니겠고 얘네들은 그지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나 베번의 나베르 후에는 위에서 마찬가지 그지에 해당되는 장소 표현이네요. 그런 자연스럽게 개번이 되겠고 우리 프리아머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그래서 직진해서 곧장 쭉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디지 프리아머 쭉 가시다가 빠똥 그 다음에 우리 빠비르니짜면 방향을 틀다예요. 다음 우리 날리에버 하면은 왼쪽으로라는 또 방향성을 띈 부사였죠. 그래서 쭉 직진해서 가시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좌회전해서 가세요라는 의미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я устала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братом, потому что он 띵띵띵 обо всем спрашивает 이라고 했는데 우리 устать 하면은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뭐 하는 게 피곤하다 할 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동생이랑 대화하는 거에 너무 지쳤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바쇼 모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이래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왼종일 왜? 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얘랑 대화하는 거 너무 지쳐서 못하겠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아번에 시그다 항상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엣 거는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드물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화하는 게 지칠 일이 없겠죠. 거의 질문을 안 하는데. 그 다음 니까그다니에는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으니까는 오히려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개번의 이나그다는 가끔씩 또 질문을 하는 거니까는 피곤하다라는 의미랑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아번이 또 올바른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시다. 띵띵띵 브리메니 브이주차이제 로스키직이라고 했는데 일단 묻는 거잖아요. 그럼 물을 때 쓰는 의문사가 등장을 해야겠고 문어거는 그냥 많게 하는 부사, 말로도 적게 하는 부사고 우리 스콜거가 부사긴 부사지만은 물을 때 쓰는 의문부사, 그 중에서도 수량을 묻는 의문부사였거든요. 그럼 네 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스콜카 브리미네 보이주 찰티 루스키지 러시아는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공부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에스콜코도 몇몇 회라는 그냥 일반 부사지 의문사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부사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등장한 요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의미가 반대였던 형용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바가뜨이라고 하면은 부유한, 부자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비엣네이 하면은 가난한도 되지만 불쌍한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었거든요. 요 두 개 반이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쉬슬리브의 행복한이라든지 비쇼리 즐거운 밝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의미로 쓸 수 있는 형용사겠죠. 그럼 복수 정답 고르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그다음 요거의 반대 표현이 그루스니 행복하거나 즐거운 거의 반대가 또 우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이어 같이 기억을 해줄게요. 그 다음 우리 비교급이랑 최상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불규칙 비교급 주의, 아까 뭐 루체라든지 후제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상급 표현이랑 자주 같이 쓰이는 아디니스 복수생격, 가장 이거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 구문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사, 네, 일단은 부사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부사의 역할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명사 앞에 놓이면 부사가 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명사를 제외한 다른 애들 앞에 빈칸이 놓여 있다면 걔는 부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도 꼭 한 번씩 더 복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빠까!